양산을 떠나 국도를 따라 올라온 영월. 이곳은 누군가에게는 수려한 관광지이지만 500년 전 누군가에게는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보며 느꼈던 그 먹먹함이 발길을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왕이었으나 왕으로 살지 못했던 소년. 그 소년이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보다도 인생을 훨씬 길게 산 삶도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천천히 걸어보려 합니다. 누군가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다는 건 단순히 길을 밟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간을 잠시 빌려 사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단종의 길, 원주에서 영월로 들어섰던 어린 임금의 길을 떠올리며 저는 오늘 영월을 걸었습니다. 하늘은 낮게 흐르고 동강의 물소리는 오래된 이야기를 속삭이듯 잔잔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각자 유배지를 지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반도 지형으로 이어지는 길,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마치 한 장의 수묵화 같았습니다. 한반도 지형을 감싸는 지금은 얼어있는 강물을 봅니다. 강물은 직진하지 않습니다. 산을 만나면 돌아가고 바위를 만나면 굽이칩니다. 어린 왕의 원망도 이 강물 같았을까요? 왜 나여야만 했을까라는 질문. 하지만 강물은 굽이치기에 비로소 지형을 완성합니다. 제3도 억지로 직진을 만들려 했었던 젊은 날이 있었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굽이치는 것 또한 길이라는 것을. 인생의 회한도 타인을 향한 원망도 결국 내 삶의 지형을 만드는 과정이었음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언제나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고민들이 생각보다 작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고민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걸 깨닫기도 합니다. 해발 320m 소나기제. 잠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을 때 바람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기서 단종이 쉬어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시간이 갑자기 느려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잃어야 했던 왕의 마음을 감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의 시선이 닿았을 풍경을 바라보며 저도 한 걸음씩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돌이 나타났습니다. 신선이 내려앉은 듯한 바위. 그래서 이름도 선돌이 되었겠지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바위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삶이 때로는 너무 빠르게 흘러갈 때 이렇게 멈춰서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곳에서 다시 배웁니다. 바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오래된 시간의 무게를 품고 있었습니다. 영화를 떠올렸습니다. 갑자기 뒤바뀐 운명, 깎아지른 절벽 끝에 선 것 같은 그 두려움.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탄하게 믿었던 길에서 예고 없이 마주하는 절벽들. 저 역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선택적 의지로 삶을 읽어오며 몇 번이고 이런 절벽 앞에 섰던 기억이 납니다. 선돌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더군요. 아픔은 때로 비경을 만듭니다. 단종에게도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나는 선돌 앞에서 내 삶을 돌아봤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지, 내가 선택한 길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바람이 지나가고 마음속에 작은 원망 하나가 조용히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청령포로 가는 길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동강의 물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팔았습니다. 나는 운전 속도를 일부러 늦췄습니다. 혹시라도 단종이 남긴 숨결이 이 길 어딘가에 남아있을까봐.
청령포에 들어섰을 때 강이 마치 섬을 감싸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는 지정. 어쩌면 마음도 그렇게 갇혀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것은 슬픔만 남아있는 공간이 아니라 조용한 위로가 흐르는 장소같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한참을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보고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린 임금은 이곳에서 왕이 아닌 한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높은 담도 화려한 궁궐도 없이 강물에 둘러싸인 작은 땅에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겠지요. 새벽이면 안개가 피어오르고 밤이면 물소리만이 곁을 지켰을 것입니다. 기록 속 단종은 때로는 시를 읽고 때로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시간을 견뎌냈다고 합니다. 나는 그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권력을 잃은 왕이 아니라 세상에 남겨진 한 청년의 외로움을. 청령포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잠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는 왕도 아니고 역사 속 인물도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나 마음속에 작은 유배지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억울했던 순간, 이해받지 못했던 날들, 그리고 스스로 원망했던 시간들. 청령포에서 나는 그 감정들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삶은 결국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기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이 여행에서 다시 배웁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서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졌다고 믿습니다. 여정의 끝은 뜨끈한 다슬기 해장국 한 그릇입니다. 차가운 강바닥에서 생명을 이어온 다슬기가 내어주는 이 따뜻한 국물은 차갑게 식었던 마음의 온도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풍경들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선돌이 바람, 한반도 지형의 시선, 청령포의 소나무, 장르의 고요함. 영화에서 다슬기를 먹는 씬은 박지훈 배우와 유해진 배우의 연기에서 웃음과 소통,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지만 오늘 저에게 다슬기 해장국은 영월의 흙냄새와 동강의 여운으로 가득한 느낌이었습니다. 음식은 때때로 여행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문장 같습니다. 나는 천천히 식사를 하며 오늘 하루를 마음속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에서 저는 단종의 무덤 장릉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청령포의 고요함과는 또 다른 침묵이 이곳 소나무 사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왕의 이름을 크게 남겼지만 전 오늘 어몽도라는 한 사람을 더 오래 떠올렸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물러섰을 때에도 끝내 단종이 곁을 지키려 했던 마음. 권력은 사라졌지만 사람의 의리는 끝내 남았다는 것을 이 장릉이 조용히 말해주고 있는 듯 했습니다. 무덤 앞에 서니 단종의 슬픔보다 그를 기억하려 했던 사람들의 시간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삶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외롭지 않게 해주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월을 걸으며 저는 왕이 비극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역사를 넘어 이어지는지를 배우고 돌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길을 걷게 된다면 청령포의 물소리와 함께 장릉의 바람도 꼭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람 속에 우리는 왕이 아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길이 마음에 닿았다면 다음 여행에도 함께 걸어주세요. 감사합니다.